친구들이나 이웃들, 혹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80이 넘어서도 여전히 활기차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서서히 기력이 떨어지는 걸 보면 말이죠. 사실 나이 든다는 건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움직임을 줄이고 익숙했던 동작을 포기하며 점점 제약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80이 넘었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일들을 계속 해내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이 영상에서 소개할 몇 가지를 아직도 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특별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되려 세월을 거슬러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근력과 균형 감각 회복력을 보여주는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능력들이며 이 모든 것이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능력을 잃는 순간조차도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느새 의자에서 일어나는 일이 버겁고 장을 본 가방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부분의 80 넘은 분들이 더 이상 하지 못하는 8가지 구체적인 움직임을 짚어보려 합니다. 그중 몇 가지만이라도 아직 하고 계시다면 단지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세월을 거슬러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에 소개할 내용은 흔히 놓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어쩌면 가장 강력한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80을 넘기면 모든 것이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걸음은 느려지고 손에 힘이 빠지고 기억도 흐려진다고들 하죠. 마치 이런 변화가 당연한 노화의 과정인 것처럼요.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받아들이는 당연한 노화 중 많은 부분은 사실 예방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몸이 갑자기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대개는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육은 더 이상 쓰지 않기 때문에 약해지고 균형 감각은 훈련하지 않으니 흐려지며 유연성은 오랫동안 몸을 제대로 펴지 않아서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기억력이나 기분 삶의 의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조금만 움직이고 위험도 피하고 할 수 있는 게 줄어든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조용히 우리 삶을 제한시키고 결국에는 스스로를 가둬버리게 만듭니다. 세상을 좁히고 어느 순간엔 자신을 지켜주던 활동들까지 멈추게 하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 틀을 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르게 움직이고 다르게 나이 들어가며 80이 넘어서도 여전히 활발하게 몸을 쓰고 또렷하게 사고하며 주변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8가지 행동은 모두 그런 분들이 가진 특별한 신호입니다. 이 중 몇 가지라도 아직 해낼 수 있다면 당신은 단순히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되려 젊음을 되찾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1. 손을 쓰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설 수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강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보기엔 별것 아닌 동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팔에 힘을 빌리지 않고 의자에서 자연스럽게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보기 어려운 아주 특별한 신체 능력입니다. 이 단순한 동작 하나에 다리 힘, 몸통 중심, 균형 감각, 그리고 전신의 협응 능력까지 담겨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능력이 단지 근육이 좋다는 뜻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자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처음 느끼는 쇠약의 조짐은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 시작됩니다. 처음엔 팔걸이를 살짝 짚고 일어나는 걸로 그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온 힘을 다해 몸을 밀어 올려야만 일어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팔에 의존하게 된 순간부터 우리 몸은 조금씩 혼자 움직이는 능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83세 이정곡. 할머니도 처음엔 그런 줄 몰랐습니다. 평소에는 건강하다고 생각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부엌에서 일어나려다 본능적으로 식탁을 힘껏 밀며 일어선 자신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팔에 의지했지? 그렇게 의식하게 된 지 일주일 뒤 이정곡 할머니는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해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그 일은 큰 경고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매일 아침 10분씩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 올리고 벽을 짚으며 천천히 스쿼트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어느 날 문득 팔을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어선 자신을 발견했을 때 입가에는 조용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건 단지 다리에 힘이 돌아온 게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믿게 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의자에 앉아 계신가요? 일어나 보세요. 그 순간 팔이 먼저 움직이나요? 다리가 먼저 반응하나요? 만약 아무런 도움 없이 손에 기대지 않고 부드럽게 일어설 수 있다면 당신의 몸은 아직도 자립의 힘을 잃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든 이후에도 이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닌 꼭 지켜야 할 기적 같은 선물입니다. 이디, 빠르게 걸어도 숨이 차지 않는다면 당신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생명입니다. 사람의 걸음걸이에는 나이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걷는 능력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심장폐 근육균형 에너지라는 전신의 활력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병원에서 받는 건강검진보다도 당신이 얼마나 빠르게 걸을 수 있는지가 수명을 더 정확히 예측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빠르게 걷는 건 단지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이 잘 뛰고 폐가 깊게 호흡하며 다리 근육이 유기적으로 반응하고 균형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전체적인 신체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마치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수원에 사는 79세 이병호 어르신은 평생 등산을 좋아하고 늘 활발하게 움직이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는 걸음이 조금씩 느려졌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당연하지 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길에서 한참을 멈춰선 채 숨을 고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몸의 신호를 받아들였죠. 이병호 어르신은 그날부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집 앞 우체통까지 천천히, 다음엔 골목길을 한 바퀴, 그리고 두 바퀴. 일주일, 2주일이 지나자 걸음이 빨라졌고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걷는 속도는 단지 발의 움직임이 아니라 내 삶의 의욕을 드러내는 속도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누군가 급히 부르면 빠르게 걸을 수 있나요? 버스를 놓칠까 뛰어야 할 상황에서 숨이 차지 않고 움직일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단순한 체력 이상의 의미입니다. 심장과 폐 근육과 의지 모두가 여전히 조율되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든 이후에도 그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도 젊음의 리듬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3. 한 발로 10초를 버틸 수 있다면 당신의 몸과 뇌는 아직 놀라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 어릴 적엔 장난처럼 했던 놀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도 한 발로 1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닌 지금도 당신의 몸과 뇌가 얼마나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균형은 단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리 근육과 속근 내의의 평형감각 시각, 그리고 뇌의 명확한 판단력까지 이 모든 것이 한순간의 조화를 이루어야만 가능한 고급 기능입니다. 그중 어느 하나라도 미세하게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그래서일까요? 70대, 80대가 넘어서도 균형을 잘 유지하는 분들은 대개 더 오래 건강하게 살고 어떤 위기에도 회복력이 빠른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주방 싱크대나 식탁 옆에 서 계신다면 한번 시도해보세요. 한 발을 살짝 들어 올린 채 10초간 버텨보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걸 갖추고 계신 겁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81세 한정숙 할머니는 양치질을 하던 어느 날 자신이 세면대를 꽉 붙잡고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의식 중에 몸이 쏠리고 한 발로 버티지 못하니 손으로 무언가를 잡아야만 안심이 되던 자신을 발견한 것이죠. 병원에서의 진단보다도 그 조용한 자각이 더 크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양치하면서 벽을 짚고 한 발로 서 있는 연습을 한 것이죠. 처음엔 벽이 없으면 불안했지만 몇 주가 지나자 어느 순간부터는 두 손을 내려도 흔들림 없이 자신 있게 설 수 있었고, 무엇보다 가장 달라진 건 마음이었습니다. 걷는 한 걸음 멈추는 한순간에도 느껴졌던 그 두려움이 이제는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균형 감각은 단순히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계가 여전히 예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당신의 몸과 뇌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도 한 발로 1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여든이 넘어도 삶의 중심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강한 증명입니다. 4. 바닥에 앉았다가 도움 없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당신의 몸은 아직도 전체로서 건강합니다. 바닥에 앉고 다시 일어나는 일은 어린아이에게는 아무렇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점점 두려워지는 동작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동작은 단순한 근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리의 추진력 코어의 안정성 팔과 어깨의 협력 균형과 유연성, 그리고 전체적인 조정력까지 모두가 함께 작동해야 가능한 전신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80세가 넘어서도 바닥에 앉았다가 손이나 기구 없이 자연스럽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그건 단지 튼튼함을 넘어서 몸 전체가 아직도 하나의 유기체처럼 조화롭게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은 어느 순간부터 바닥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과 놀 때도, 물건을 줍거나 앉아 쉬어야 할 때도 바닥은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라는 불안과 함께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두려움은 점점 더 몸을 고정시키고 움직임을 줄이며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83세 김영도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어느 오후 증손녀가 놀자며 바닥에 보드게임을 펼쳤을 때 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이가 보고 있었지만 바닥에 앉았다가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 순간 김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벽을 짚고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가 펴는 동작을 시작했고 의자에 앉은 채 다리 들어올리기를 반복했으며 침대 옆에서 무릎 꿇고 일어나는 연습을 매일 해나갔습니다. 몇 주 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천천히 앉은 다음 두 손에 의존하지 않고 당당히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이와 눈을 맞추며 그가 웃을 수 있었던 건 단지 움직임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믿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바닥을 피하고 있나요? 피하는 이유는 정말 몸이 불가능해서인가요?
아니면 예전보다 시도하는 것 자체를 멈췄기 때문인가요? 만약 여전히 바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회복력과 생명력을 간직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 힘을 절대 잊지 마세요. 장바구니를 한 손으로 들 수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무심코 장바구니를 한 손에 들고 걷는 그 순간. 젊을 땐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일이지만 어느 날 문득 그 가방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찾아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작지만 분명한 신호입니다. 평소엔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장바구니 하나를 들 수 있는 힘은 단지 근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팔과 어깨 등과 허리, 손에 악력과 중심을 잡는 하체까지 모든 근육과 관절이 함께 움직이며 동시에 호흡과 심장 박동도 자연스럽게 맞춰져야 가능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자연히 줄어들고 특히 상체 근육은 눈에 띄게 약해지기 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바구니를 들고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다면 그건 단순히 근육이 남아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도 몸을 쓸 줄 아는 능력이 살아있다는 뜻이며 진정한 자립의 힘을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80세 정동철 어르신은 오랫동안 장을 한 번에 다 처리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한 번에 다 들어야지, 2번 왔다 갔다 하면 손해지하며 늘 한 손에 묵직한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올랐죠. 그런데 어느 날 가방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고 계단 중간에서 숨을 고르며 잠시 멈춰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정 어르신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나이 탓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 몸을 방치한 건 아닐까? 그날부터 그는 작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탁구공 크기의 공을 쥐며 손아귀 힘을 길렀고 벽에 기대어 푸시업을 시도했으며 가벼운 아령을 들고 팔 근육을 자극했습니다. 딱 한 달 뒤 그는 예전처럼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며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단지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할 수 있다는 내면의 확신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도 장바구니를 들며 자꾸 손이 떨리거나 몸을 비틀어 지탱하게 된다면 그것은 몸이 균형을 잃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전히 무게를 안정감 있게 들고 걸을 수 있다면 당신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기능을 유지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 힘은 지금 이 시대에 누구에게나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6. 계단을 멈추지 않고 오를 수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삶의 흐름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계단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버거워지며 손이 저절로 난간을 찾게 되는 그 순간들 속에서 심장과 폐, 다리의 근력과 균형, 전반적인 지구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혈압계나 청진기가 없어도 계단은 당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려주는 테스트입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은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 동작은 몸과 중력 사이의 조용한 대화입니다. 그 대화 속에서 이기고 있다면 당신의 몸은 아직도 조화롭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82세 김정혜 할머니는 2년 전 계단에서 가볍게 미끄러진 이후 엘리베이터를 습관처럼 이용하게 됐습니다. 다시 계단을 오르려는 생각은 점점 사라졌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죠. 그러던 어느 날 딸네 집에 갔는데 그 집의 화장실은 2층에만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던 중 숨이 턱 막히고 다리가 떨리며 결국 중간에 멈춰 서야 했습니다. 그날 김 할머니는 처음으로 계단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나를 놓아버린 내가 무서운 거구나
하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 후 할머니는 하루에 3계단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난간을 꼭 잡고 그 다음엔 손을 살짝만 대고 그러다 몇 주 뒤에는 한층을 쉬지 않고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커튼을 열고 햇빛을 맞이하듯 계단을 오르는 일은 할머니에게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숨이 찼던 마음도 두려웠던 몸도 다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계단 오르기는 단순히 힘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장이 얼마나 튼튼한가, 폐가 산소를 잘 나누는가, 다리가 나를 지탱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정직한 지표입니다. 혹시 지금 계단이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오를 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여전히 삶의 경사면을 올라갈 힘과 의지를 함께 갖춘 분입니다. 그 힘이야말로 진짜 젊음의 정의인지도 모릅니다. 7. 어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기억나신다면 당신의 뇌는 아직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잊어버리게 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물론 누구나 가끔씩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는 내가 뭘 꺼내려 했지 하고 멈칫하거나 어떤 이름이 목 끝까지 나올 듯 하면서도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죠. 이런 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도 어제 저녁에 무엇을 드셨는지, 일주일 전 친구와 나눈 이야기의 맥락까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억력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당신의 뇌가 여전히 명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나이가 들어도 흐려지지 않은 사고력과 집중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기억은 단지 이름이나 날짜를 외우는 능력이 아닙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활발하고 신경세포가 건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일상 속에서 정신적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경계가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섬세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죠. 세상은 말합니다. 80이 넘으면 정신이 흐릿해진다고요. 하지만 지금 이 글을 또렷하게 읽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공감하고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84세 박성철 어르신은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일 옛 주소 60년 전 학창시절 친구의 이름까지 또렷이 기억하며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억이 좋으세요? 라는 질문에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궁금해해요. 책도 보고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몰랐던 걸 배우는 걸 즐깁니다. 박 어르신은 뇌를 따로 관리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쓰고 연결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온 것이죠. 기억력도 근육처럼 훈련이 필요합니다.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수수께끼를 풀고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모든 행위는 뇌를 자극하고 깨어있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지금도 최근의 이름이나 사건 대화 내용이 선명하게 떠오른다면 그것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강력한 생존력이며 당신이 여전히 현재에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8. 아침에 상쾌하게 눈을 뜰 수 있다면 당신의 몸은 아직도 회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몸은 조용히 회복을 준비합니다. 뇌는 낮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세포는 스스로를 복구하며 면역력은 다시 활력을 되찾습니다. 그렇기에 잠에서 일어났을 때의 느낌은 그날 하루의 건강을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수면은 점점 변해갑니다. 자주 깨고 깊은 잠에 들기 어렵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날들이 많아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80이 넘은 지금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릿속이 맑고 몸이 안정돼 있으며 오늘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건 단지 좋은 잠을 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아직도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86세 김말순 할머니는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도 자꾸 머리가 무겁고 낮잠을 자지 않으면 하루가 버거웠습니다. 병원을 찾아 여러 검사를 받아보았지만 큰 이상은 없다는 말뿐이었죠. 그러던 중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집안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고 저녁 이후엔 텔레비전을 끄고 아침엔 커튼을 열어 자연광을 충분히 받는 것. 그렇게 단순한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2주 만에 그녀의 수면은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었고, 함께 바뀐 건 기억력, 기분, 그리고 하루를 살아내는 에너지였습니다. 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리듬이 필요했던 것이죠. 만약 지금도 밤에 30분 이내에 잠들 수 있고 자는 동안 자주 깨지 않으며 아침에 스스로 눈을 뜨고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호르몬 균형이 잘 유지되고 자율신경계가 안정돼 있으며 당신의 몸이 아직도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건 절대 운이 아닙니다. 당신 몸속 깊은 세포들이 여전히 살아 숨쉬며 회복을 이어가고 있다는 기적 같은 메시지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함께 살펴본 8가지는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당신이 걸어온 삶의 궤적이자 당신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깊고 단단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80이 넘으면 삶은 자연스레 느려지고 몸은 약해지고 마음도 멀어진다고요.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인하고 회복력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걸어 나오는 이들입니다. 아직도 매일 걷고 웃고 들어 올리고 균형을 잡고 기억하며 아침마다 가슴에 목적을 품고 눈 뜨는 사람들 말입니다. 혹시 이 8가지 중 몇 가지라도 당신 안에서 발견되었다면 당신은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편견을 조용히 거스른 사람입니다. 노화가 곧 쇠약이라는 오랜 통념을 뒤집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때로 나이 든다는 건 단순히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깨어있으며 더 생생하게 살아가는 또 다른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스스로 부족함을 느낀 부분이 있었다면 그건 역시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알아차리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곧 시작입니다. 하루하루는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시 회복할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근력은 다시 기를 수 있고 균형 감각은 다시 훈련할 수 있으며 기억력은 다시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목적은 언제든 새롭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회복은 지금 이 순간부터도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당신 기억하세요. 당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변화하고 성장하는 중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당신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8가지 중 단 하나라도 나와 닮았다고 느끼셨다면 지금 이 순간을 빌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누르고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건네주세요. 댓글에 당신이 가장 공감한 부분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단 하나 당신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작고 단단한 행동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당신의 그 한 문장이 어쩌면 지금 조용히 혼자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 생각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언제나 호기심을 품고 따뜻함을 잃지 말고 한 걸음씩 계속 나아가세요. 왜냐하면 나이 든다는 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시 피어오르는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